이건 확실히 엉뚱한 과일입니다. 부처의 손이라고 불리지만 바나나 같은 생김새에 속지 마세요. 바나나보다는 레몬에 더 가깝습니다. 네, 시트러스예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방향제로 사용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비로운 이방인에 가깝습니다. 이 과일이 어떤 장난을 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다음은 어글리 프루트입니다. 불쌍한 녀석, 정말 이름에 걸맞게 생겼네요. 자메이카 탄젤로라고도 불리는 어글리는 귤과 포멜로의 자연 교잡종입니다. 감귤류의 궁극적인 사랑의 자식 같은 과일이죠. 게다가 진짜 맛있다네요. 먹어본 사람은 보통 어글리를 달콤하고 과즙이 많으며 약간의 쓴맛이 나는 과일이라고 묘사해요. 달콤하고 과즙이 많으면서 씁쓸하다니 저랑 비슷하네요. 놀라지 마세요. 다음 건 소세지처럼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하지만 초콜릿 덩굴 식물의 보라색 열매는 달콤한 맛으로 가득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아시아에서는 꽤 흔한 식물이에요. 파인애플 맛이 나는 딸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농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령처럼 하얗기도 하죠. 햇빛을 차단해서 달콤하고 우유 같은 맛을 낸다고 하네요. 네, 딸기는 햇빛을 직접 쬐면 그 특유의 색을 띠게 돼요. 이 하얀 친구들은 정말 맛있어서 거의 사탕 같아요. 그런데 이 딸기는 붉은색 사촌보다 훨씬 더 달콤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까지 가서 구해야 해요. 유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령 사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과가 얼었다가 속부터 썩어서 으스스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껍질을 남기는 것과 비슷해요.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만 꽤나 멋지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반투명한 사과가 중력을 거스르는 듯 나무에 매달려 있는 듯한 놀라운 시각적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유령 사과가 실제로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기적의 과일에 대해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리 솜씨가 형편없는 분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모든 음식을 단맛으로 만들어주는 미라큘린 성분이 가득한 서아프리카에서 온 엄청난 베리죠. 레몬도 시럽처럼 달콤한 덩어리가 돼요. 요리를 할 수 없는데 손님이 오면 미라클 과일을 에피타이저로 제공하세요. 고든 램지처럼 요리할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할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금방 발효되어 코끼리와 개코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마룰라라는 과일이 있어요. 모든 파티 동물들에게 재미있는 간식 같은 과일이죠. 브라질 포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보티카바라고 불리는 이 포도는 식물의 줄기에서 곧바로 자랍니다. 마치 나뭇가지는 집어치우고 바로 원물로 가자 라고 말하는 자연의 방식과도 같죠. 그대로 드셔도 음료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다재다능한 과일이죠. 뿔멜론, 일명 아프리카 오이, 젤리멜론을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대단한 별명이네요. 두껍고 뾰족한 노란색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선인장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밝은 녹색의 젤리 같은 과육이 숨어있고 놀랍게도 바나나 맛이 납니다. 게다가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한 껍질도 먹을 수 있어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이제 사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가지처럼 생긴 직사각형의 짙은 파란색과 보라색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하지 마세요. 필수 지방산, 아미노산, 비타민 등 온갖 좋은 성분이 가득하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마치 아프리카의 슈퍼푸드처럼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검은 당근 드셔보신 분? 진짜 검은색은 아니지만 짙은 보라색을 띠는 당근은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덜란드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주황색 품종을 개발하기 전에는 거의 모든 당근이 보라색과 흰색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채소 역사 수업이 따로 없네요. 속이 하얀 보라색 고구마 아시죠? 그런데 속까지 보라색인 고구마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키나와 고구마라고 불리는 이 고구마는 본래 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고구마네요. 비터멜론은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진짜 과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맛있어요. 구겨진 골판지처럼 보이는 긴 물결 모양의 껍질을 가진 크고 얼룩덜룩한 병든 오이처럼 생겼습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해라. 하지만 제대로 조리하면 그리고 흑설탕을 듬뿍 넣으면 어떤 음식에나 잘 어울려요.
과일의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니까 한번 시도해보세요. 살락 야자 열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일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명 겁을 줄 거예요. 공 닮은 뱀처럼 보이지만 물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뱀 열매는 약간의 톡 쏘는 맛과 함께 달콤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함과 톡 쏘는 맛의 완벽한 균형이죠. 이 소름 끼치는 길쭉한 붉은 열매를 보세요. 뽕나무 관목이에요. 애벌레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누에 애벌레를 위한 열매로 재배됐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은 잊어버리고 이웃집 앞마당에서 이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보세요. 뽕나무가 있는 친근한 이웃이 있는데 식료품점이 왜 필요하겠어요? 재밌는 사실, 뽕나무와 잭프루트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족 모임에 초대할 때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아주 먼 사촌에 가까워요. 네, 그런 거죠. 이제 포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인애플 맛 딸기는 먹어본 적이 있대도 솜사탕 포도는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유전자 조작이나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옛날 방식의 교배를 통해 카니발 솜사탕을 연상시키는 가볍고 달콤한 맛을 냅니다. 입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것 같아요. 바나나의 종류를 몇 가지나 알고 계세요? 평범한 바나나, 베이비 바나나, 질경이 바나나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블루 자바 바나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머프처럼 파란색이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바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나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공향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똑똑한 교배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수세기 동안 행해져온 유전자 변형의 한 형태이지만 실험실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요. 파란색 바나나도 멋지지만 빨간색 바나나는 어떤가요? 네, 빨간 바나나도 존재합니다. 빨간색 바나나는 겉모습만 보고는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녹슨 모양에 속지 마세요. 이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다음에 시장에 갈 때는 새롭고 특이한 바나나를 시도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과일을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용과로 넘어갈까요? 오렌지 핑크빛과 꽃잎처럼 튀어나온 돌기가 정말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실망스러웠어요. 키위와 설탕물이 아기를 낳은 것 같은 맛이에요. 신맛도 없고 진짜 맛도 없어요. 마치 과일계의 매기 같은 맛이랄까? 냄새도 나네요. 여기 보세요. 아키 열매입니다. 뇌 모양의 붉은색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지 마세요. 스크램블 에그 맛이 나거든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망고스틴이 있습니다. 도토리처럼 딱딱한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부드럽고 달콤해요. 빅토리아 여왕은 망고스틴에 푹 빠져서 망고스틴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도 했어요. 정말 과일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네요. 이 친구 좀 보세요. 블랙 사포테라고 불리지만 초콜릿 푸딩 과일이라고 해도 돼요. 과육이 너무 부드럽고 크리미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디저트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초콜릿 맛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코아의 견과류가 살짝 가미된 맛에 가까워요. 이 작은 열대 과일은 케이크, 브라우니, 타르트와 같은 디저트에 잘 어울리지만 밀크쉐이크와 주스에 넣어 달콤한 간식으로도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상한 거예요. 캐비어 라임! 슬라이스에서 살짝 짜보면 캐비어처럼 반짝이는 달콤한 구슬 수백 개가 보입니다. 이 핑거라임은 시큼한 시트러스 향과 쌉싸름한 과즙이 터지면서 미각을 깨워줘요. 두부나 치즈케이크 같은 디저트부터 해산물과 샐러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